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제주대학교 가족회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재미선파크의 이재성 대표입니다. 예, 오늘 제주 미래 비전을 위한 제3회 제주 플러스 포럼에 저는 제주 지역 혁신과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의 역할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 대학의 어떤 뭐 트렌드 변화라든지 대학의 어떤 가치 변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전통적으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적 그다음에 연구적 학문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왔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필요한 인재보다는 대학의 어떤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를 육성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눠가지고 종합대학은 학문과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성장을 했고 단과대학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술 위주의 어떤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의 어떤 교육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잘 알다시피 97년 IMF 금융위기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세계적인 대학의 어떤 교육 가치가 창의적 인재 또는 창의 융합적 인재와 창의 융합적 인재를 좀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창의 융합적 인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좀 문제로 인식해 가지고 자기가 여지껏 배워왔던 지식과 그다음에 기술을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도전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인재들을 말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뭐 교수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 말에 뭐 토다는 것도 상당히 좀 예의가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토론 문화가 발전돼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던지고 그런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과거처럼 어느 연구자의 이론보다는 본인이 이런 것들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재 육성을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가지고 과연 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은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 그 제주대학교 가족회사에 있는 분들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쭉 해봤어요. 이거는 뭐 어떤 연구 과제라기보다는 저희 제주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대학의 아마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학이 뭐 라떼는 요즘 라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뭐 라떼는 뭐 예전에는 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기보다는 뭐 교수님들 그다음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직원들도 또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현재 트렌드에 맞게 최근 코로나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게 뭔가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대학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다고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대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예산 집행이 어렵다,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R&D가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뉴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학의 모습을 지역사회는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을 하는 친기업적인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뭐 제주대학교 가족회사들이 좀 원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친지역적인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특정 교수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런 색깔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주 지역이 조금 더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걱정하는 대학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저희 현재 신공항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뭐 현재 두 가지밖에 없어. 성산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 공항을 써야 되느냐 부분에서 막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새로운 대안들, 뭐 기존에 정석 비행장이 있으니 정석 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인데 어떻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계속 있는 거에 대해서 갈등에 있어서 양분화되는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대학을 조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가족 회사들이 좀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 회사, 저희 제주대학교 가족 회사는요, 현재 그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820개 정도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체들이 사실 제주대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R&D라든지 장비 사용이라든지 조금 전에 뭐 화장품 세션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은 화장품 원물 추출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이제는 조금 이제 새로운 형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 가지고 최근 이제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죠.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 선도형 대학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제주대학교도 이제 그 링크 플러스 산학협력 고도화형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근데 2020년도 예산은 2,422억 원으로 현재 학교당 약 44억 원 정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49억을 배정받았더라고요.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최근에 지역 혁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냐면요. 산학협력의 자율성 확대하고 좀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산학협력이 아니라 대학에 맞게 지역에 맞는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학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업이 있었으면은 그 한 개 스팟으로 끝났다고 하면요, 이게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에 연계되어 가지고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에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방성 및 확장성 제고, 그리고 사회 맞춤형 교육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그 저희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직원 육성이나 직원 교육 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 직무 교육, 직능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성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터 최우수 대학부터 그냥 장려 대학까지 쭉 나누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뭐 이런 게 있어서 학교도 되게 열심히 했겠지만은 저희 이제 가족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고 그 결과가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 그다음 협력의 내실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되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 산학 연계 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무슨 오토 서비스라든지 이후에 넘어왔을 때 요 최근에 제주도에 보면은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사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을 통해 가지고 창업화, 그다음에 사업 지원을 통해서 사업 성과들을 계속 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계속 고도화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되어야지 제주도가 좀 더 혁신이 되고 그다음 대학이 혁신에 좀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 링크 사업단에는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 두 가지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주 주력 산업센터고요. 두 번째가 제주 지역 협력센터입니다. 제주 주력 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산업, 스마트 관광 산업을 중점으로 해가지고요.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인력 양성, 그다음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통해서 약 10건 정도의 연구 과제나 기술 수요 발굴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 인력 양성을 통해서 전체 약 한 1,500명 정도의 인력 양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건 정도의 네트워킹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해가지고 지금 수익 분배형 공동 기술화 사업 총 3건이 계약됐는데요. 뭐 특정 기업으로는 창조 바이오텍, 그다음 아이텍트, EV패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그 사업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제주 지역의 뭐 주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3회 제주 플러스 포럼이 저희 이제 링크 사업단이 추진해가지고 제1회부터 함께하고 있었던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사회 혁신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 있는 제주 ICT 기업 협회하고 제주 ICT 페스티벌을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협회, ICT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엑스포, 제주 웹 컨퍼런스, 제주 스타트업 믹스 이런 각종의 행사를 참여하면서 제주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부터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가지고 약 1,300여 명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요 다양한 네트워킹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제주 주력 산업 혁신센터가 그 역할이 지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링크 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지역 협력센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재밌는 사례들인데 제주도가 상당히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주 환경 띠집기 대회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띠집기 대회, 띠집기가 뭘까? 띠집기라고 하는 건요,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행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에 착안을 해서 제주도 함덕 지역의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항공과 함께 지역의 환경 정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라산 정화 활동도 같이 참여했었고요. 이렇게 저희 제주대학교에 있는 젊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제주 지역 환경에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뭐 단순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 청년 문제 해결 마라톤 캠프입니다. 이거는 무박 2일 동안 하는 행사인데요. 제주도 청년들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다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청년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인데, 대부분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 외부의 전문가, 좀 나이 많은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청년 전문가들을 퍼실리테이터로 참석시켜 가지고 이런 그 청년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주 더큰레일센터와 제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제주 청년 창업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해 가지고요, 문제 해결 편의점 24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주도형 제주형 리빙랩입니다. 리빙랩은 크게 지금 리빙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똑같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는 프로젝트인데요. 크게 3가지 리빙랩이 추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리빙랩이 추진되었고요. 두 번째는 제주 공공 디자인 개선 리빙랩이 추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 제한 리빙랩이 추진되었는데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리빙랩의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들의 어떤 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과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책사업 추진 중에 국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청년들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자 시도하였고, 이러한 결과 운영 성과로 시각장애인 전용 초음파 센서를 부착한 지팡이를 캡스톤 디자인에서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공 디자인 개선 리빙랩의 경우에는 저희 제주도에 있는 이도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좀 재건축이 조금 더 제주에 맞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통해서 2019년 제주도 건축대전에 입선을 한 성과가 있고요. 서귀포 관광극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서귀포 관광극장이 좀 더 지역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것들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대생 리빙랩의 경우에는 제주도 지역 클린하우스 디자인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디자인 개선에 대한 제시를 했는데 특히 태양광 디자인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에서 캡스톤 옥션을 통해서 약 500만 원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중부발전에서 이러한 디자인을 채택해서 태양광 발전소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두 대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결과,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아주 기분 좋게 차용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혁신 사회 프로젝트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문제 혁신을 디지털 사회 혁신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번 풀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는데 총 24개 팀이 응모를 했었고요.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링을 통한 3D 프린팅 필라멘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창업 동아리 과정에서 우수상으로 포함되었고요. 최우수상으로 포함되었고요. 그 레스포 팀에서 만든 거는 스포츠 바테를 할 수 있는 관광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 창조기업 혁신센터의 입주기업으로 선정돼서 1억 1천만 원 가량의 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지털 사회 혁신 협의회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 스스로 해결단이라고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스스로 해결단의 경우에는 저희 코로나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로 다니는지 맵이 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제주대학교 가족회사 중에 바울랩이라고 있는데요. 바울랩과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맵을 구현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교수인 장희동 교수가 유공자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죠. 이렇듯이 뭐 온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도 다양한 그 제주대학교 가족기업과 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제주는 우리가 스타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이거는 SK그룹의 그 일기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뭐 유튜버라고 하는 친구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저희 제주도 창업 동아리 출신 기업인 PY 디자인과 아일랜드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어림향, 그다음 미소 짓는 흑도야지, 그리고 저희 이제 가족 회사 중에 잘 아시겠지만 카페 델문도라고 있습니다. 델문도를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가지고요. 지금 자기네들 채널에 올려가지고 홍보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뭐 저희 그 제주 지역 소상공인이 좀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인플루언서 활동도 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제주 지역 협력센터를 통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이제 가족회사하고 가족회사 상생데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주가 낳은 제주의 아들이죠. 축구 선수 구자철 선수를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 담당 기업인 아인스 하나라고 하는 기업이 현재 저희 가족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스 하나에서 구자철 선수를 그 당시에 독일에 있었을 때인데 불러들여 가지고 가족 회사들 상품을 전부 다 이렇게 사진 찍고 홍보를 해줬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마케팅 서포터즈로 임명을 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지역 혁신에 대한 노력과 그 학생들의 어떤 창업 유도,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제주대학교는 상당히 좀 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죠. 뭐 정확히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상당히 높은 성과를 냈는데 2019년도에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고요.
2020년도에도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된 성과를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뭐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대학교 그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현재 저희 슬로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제주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저희 이제 기업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바이러스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그 지역 기업과 학교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플러스 더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지방 행정의 좀 지원의 필요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은 저기 지자체에 자문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항상 저도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약간 형식 맞추기, 뭐 구색 맞추기, 인원 맞추기, 거수기 이런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과 지방행정의 어떤 유효한 결과 도출을 위한 실질적 자문위원회가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회의 전에 사전에 충분히 좀 교류가 되고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만한 자문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제가 좀 이제 저희 가족 회사들이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뭐 제주대학교는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산학 협력이 좀 잘 되고 있지만은 산학 그 선도 육성 사업이 2022년에 종료가 됩니다. 2022년에 종료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좀 더 이 사업을 더 연장해서 추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장해서 추진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산학연 협력 촉진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촉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좀 그 제주도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2년 해봐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려 그러면은 아마 올해부터 좀 더 신중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일 것이고 이러한 예산 확보 과정에서 분명히 또 불협화음이 많을 것이고 또 되게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지역 혁신에 있어 가지고요. 기업은 당연히 앞장설 겁니다. 기업은 앞장설 것이고요. 대학은 지속적으로 조력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지역 행정은 반드시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지역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은 확실히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대학과 기업이 상생해서 산학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 행정이 중심을 잡아가지고 가야지 어떤 뭐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든지 행력 낭비 그다음에 저희 뭐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이 좀 더 똑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